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요즘 북한 간부사회에선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와 자강도 우시군당위원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특대형 범죄 사건이라며 노발대발했다고 전국에 알려졌으니 간부들 중 더러는 처형되고 더러는 관리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간부들의 시선은 죽을 놈이 죽었다가 아니라 쟤네는 정말 운도 없다는 동정의 시각입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당간부 치고 식당에서 돈 내고 먹는 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음주 접대 받지 않은 간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천군당위원회 같은 경우 들어보니 술에 취한 간부들이 여성 봉사원들을 데리고 온천에 들어가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간부라고 다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에서 처벌 권한이나 입당 권한을 준 간부들은 다 문란하게 살겠죠. 평소 그렇게 살았으니 이번에도 그랬지 평소 청렴하게 살던 간부들이 그랬겠습니까? 온 나라가 썩었는데 그중에서 하필 한적한 지방의 간부들이 제일 죽일 놈이 됐으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추접하게 사는 간부들도 멀쩡한데 온천군당 간부들은 단체로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은 그냥 불운한 사고를 당한 것쯤 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차와 비행기를 멀쩡히 타고 다니지만 그중 일부 불행한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절구자주, 절국자후라는 사자성구가 생각이 납니다. 직역하면 관원의 혁대꼬리를 훔친 자는 죽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도둑은 엄하게 다스리고 큰 도둑은 오히려 권세를 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전 취식과 부하 행위로 처벌을 하면 북한에서 김씨 가문이 1100번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부터 그럼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까? 김정은은 물론 거의 사돈의 8촌까지 다 공짜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고급주택과 숱한 호화별장은 다 북한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 만든 것입니다. 김정일의 조카 이한영 씨,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등이 탈북해 쓴 책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북한이지만 김정일은 중동에 몇천억 달러를 소유한 거부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파티를 열고 기쁨조들에게 둘러싸여 놀았던 것이 김정일입니다. 후지모토의 저서에 보면 김정일은 온천에 여성을 끌고 들어가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홀딱 벗어라 하니 공연하던 악단 처녀들이 숱한 간부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주변 사람이 아직 탈북해 증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 민족과 운명이란 영화의 홍영자 편에서 박정희가 여성들을 데리고 질펀하게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권력자의 부하방탕한 삶이 그 정도 상상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한영과 일본인 요리사의 책을 보면 김정일이 노는 것에 비하면 영화 속 박정희는 아주 고상하게 건전하게 노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부하방탕 행각은 말을 하자면 책 몇 권이 나올 겁니다. 이미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쓴 책만 몇 권이 나왔으니 그걸 그대로 읽어드려도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밑에 간부들은 돈을 내고 술을 먹으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김정은이 돈을 줍니까? 북한 월급을 받아서 술 한두 병 사면 끝인 것이 벌써 수십 년째 내려오는 현실인데 공짜로 먹지 말라고 하면 간부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자기가 월급도 배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간부들이 일을 하면 그게 결국 다 인민의 고혈을 짜내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문란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문란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김씨 일가입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제일 아름다운 10대 소녀들을 모든 중학교를 찬빛처럼 흩어 옷가라고 뽑아가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옷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김씨 일가 옆에 가는 미녀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제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은 직접 시중을 들고 그 다음 미모를 가진 여성은 자기가 보유한
수십 개의 별장에 청소라도 시키면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전국의 모든 미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골라 뽑아가는 권력자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나라는 세상에 북한이 유일합니다.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해외에 놀러 다닐 때 미모의 여성 몇 명씩 데리고 다니는 것이 해외 사진에 다 찍혔습니다. 옷가로 뽑힌 여성들은 왕조시대 후궁 궁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간부들은 여성들과 건전하게 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김씨 일가의 부하방탕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밑에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2명의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 봐도 1990년대 중반 주황사로청 사건으로 북한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최룡해는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차출하여 청년협조단이라는 명목으로 기쁨조를 두었습니다. 물론 김정일이 옷가로 뽑아가고 나머지 여성들 중에서 미녀를 뽑았죠. 그는 심지어 자기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려고 제일 아름다운 여성 6명에겐 이빨 하나에 몇백 달러씩 주고 몽땅 뽑게 했습니다. 집에 보관하다 들킨 돈도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들키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룡해만 살아 지금도 권세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최룡해의 노리개가 됐던 처녀들은 수성교화소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최룡해의 형 최룡택도 1990년대 중반 강원도당 사건으로 유명했죠. 강원도 원산의 청년휴양소 삼각을 자기들의 아지트로 삼고 정말 입에 올리기도 역겨운 엽기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키니 강원도당 간부 11명이 총살되고 노리개가 됐던 여성들만 관리소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놀던 주범 최룡택, 장성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온천군당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여성들을 끼고 부하방탕 놀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과 측근들 뿐인데 어딜 감히 지방의 졸개들이 우리를 따라 하냐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북한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노예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노예주는 뭔 짓을 해도 무죄인 것이 바로 노예제 국가입니다. 노예주와 일가는 노예를 때려 죽어도 무죄이고 노예를 강간해도 무죄입니다. 물론 그 아래 마름들도 몰래 노예를 건드리겠지만 들키면 한두 번 봐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노예주 일가와 신복 외엔 나머진 다 노예 신세입니다. 온천군당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선 아무리 비서급 대상인 군당 책임비서라고 해도 마름축에도 못 끼는 노예 신세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북한 같은 노예제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